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민사 채권 중에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뭐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지를 못했을 경우에 이제 돌려받는 방법, 즉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보통 그 전세 보증금은 그 이제 건물주에게 이제 그 납부를 하고 이제 세입자가 이제 그 건물에 입주를 해서 보통 이제 요즘에 한 2년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년 정도 살다가 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묵시적인 갱신에 의해서 계속 그냥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걸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그 만료가 되는 시점에 이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가 보증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그 왕왕 발생이 됩니다. 우리 통상적으로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 존재하는 그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이제 세입 그런 그 어떤 뭐 주거 형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보통의 이 전세금을 반환을 하는 방법은 건물주가 이제 내준다기보다는 세를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제 건물을 세입자가 다시 이제 건물을 그 방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세입자가 그 전세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나가는 사람이 그 전세금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가 못할 경우에 못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세입자가 이제 구해지질 못하고 뭐 계약 기간은 이제 만료가 되고 이제 그러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고 해서 그 계약을 치르고 다른 집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집을 계약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건물주가 그 여유가 생기지를 못해서 돈을 이제 돌려주지 못하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,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물론 계약서는 이제 그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에 대한 전세 계약서가 이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게 원인 서류가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빠른 시간 내에 건물주가 이제 뭐 전세금을 내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기일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세입자가 그 법원에 그 전세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건물주를 상대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얻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전세 대금을 반환을 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입자가 이 건물주의 신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.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이거 이외에 보통 이제 건물은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금융권에 근저당 1순위로도 다 잡혀져 있고 하기 때문에
뭐 그 건물을 뭐 경매로 넣는다든가 하는 거는 큰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은 그 건물주의 이제 다른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거래하는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,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물주가 이제 그 거래 내역이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서 변제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뭐 또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이 일단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신용정보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건물주의 그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뭐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가 또는 금융자산의 형태, 뭐 대출이 발생이 돼 있는지,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출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 방법이 최우선적인 채권 출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실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제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 전세금을 이제 뭐 처음에 받아가지고 다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뭐 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통 이제 지급명령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. 지급명령, 뭐 민사소송까지는 진행을 안 하셔도 약식 그 재판인 지급명령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수단으로 해서 그 건물주로부터 그 전세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그 건물주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. 그 신용조사하는 거는 이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세금을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